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20대 때 우연히 친구와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연극에 잠깐 출연하는 단역 배우였는데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연극이 끝난 후에도 제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극을 보고 친구와 대학로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을 겸 술도 한잔할 겸 들어간 가게에서 저는 그 배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워낙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기에 팬의 심정으로 연극 잘 봤다며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건넨 인사로 저희는 인연이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돈은 없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가 너무 멋있었죠. 꿈 있는 남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저 저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저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이루고자 하는 꿈들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남편은 돈이 없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 남편이 돈이 없는 건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비용은 물론이며 혹시 남편이 돈이 없어 기죽을까봐 가끔은 용돈을 주기도 했죠.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면서 부모님이 얻어주신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선배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기에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고요. 남편 말로는 그 옥탑방은 선배 집인데 갈 곳이 없어 남편을 거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선배가 옥탑방을 처분하게 되었고 선배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 제 남편에게는 생활할 곳이 사라지는 거라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주저함 없이 바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동거가 시작되었고 함께 살면 많이 싸우고 부딪힌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청소는 기본이고 빨래, 요리, 설거지 등등 전부 알아서 척척척 해줘서 저는 너무 편했고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게 되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굳이 동거가 아닌 정말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들이 먼저 청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사랑을 했었고 현실을 잘 몰랐던 거였겠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 부모님을 찾아뵀는데 두 분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남편에게는 어린 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고 아니 오히려 가난했어요. 남편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심하게 반대를 하셨고 끝내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고생길이 훤히 보여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등지고 결혼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실 때 식을 올리기로 했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 없이 법적 부부가 됐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저와 결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뭐든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 후에 남편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까지 알뜰살뜰 챙겼어요. 월급 받은 걸 쪼개서 용돈도 드리고요. 남편은 여러 연극의 단역으로 스텝으로 계속 참여했고 저는 그때마다 친구들을 꼬셔서 보러 가곤 했죠. 몇 년이 흘렀지만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그 자리였고 크게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남편이 멋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쉬는 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도 회사 생활로 바빠 집안일을 못하게 되니까 집은 갈수록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꾸준히 집안일을 남편이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남편은 늦게 귀가를 하는 날도 잦아졌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하루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아주 잘하면 조만간 촬영 예정인 영화에 단역이 아닌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극단 선배를 통해 영화 제작사 대표와 술자리를 할 수 있었고 그 제작사 대표가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이제 고생이 곧 끝날 것만 같았고 남편이 탑 배우라도 될 것처럼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러더군요. 제작사에서 촬영 전까지 연기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시켜준다고 해서 아무래도 트레이닝을 받게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처음엔 저까지 들떠서 참 행복했죠. 남편이 이제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배우로 성공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서운했지만 남편의 일 때문이라고 하니 내색할 수도 없이 다 참아야 했죠. 그리고 남편은 더욱더 저에게 소홀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모르는 외제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선 보기 힘든 그런 외제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남편이더군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확실히 보지는 못했고 머리 길이로 봐선 여자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차에 있는 여자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궁금함에 남편에게 아까 그 외제차에 있던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약간 당황하는 것 같긴 했지만 별 어색함 없이 제작자 대표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작자 대표라면 당연하게 남자일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뭐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닐까? 괜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너밖에 없다고 다독여줬어요. 오랜만에 안긴 남편의 품은 아주 넓고 포근했고 저는 그 말에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또 나가봐야 한다면서 영화를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며 너무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저도 혼자 있기는 싫고 해서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와 유명하다는 카페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저희 테이블 옆에 앉더군요. 그리고 한 여자가 맞은편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 그 단역 배우 아직도 만나? 원호씨 너무 멋있지 않니?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꼭 톱배우 만들 거야. 야, 정신 차려. 그 남자 좀 쎄. 쎄하긴 뭐가 쎄.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들리는 대화를 들은 제 친구는 야,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다. 근데 이름도 어떻게 원호냐? 원호들은 다 그런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여자, 그리고 어젯밤 남편이 내린 차에서 인사하던 목소리까지. 기억해보니 갑자기 옆 테이블 여자 목소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옆 테이블 여자에게 엿들으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원호라는 사람, 이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죠. 그 여자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제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더니 맞아요. 원호 씨를 아세요? 라고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요? 원호 씨가 유부남이라고요? 네, 저랑 혼인신고도 했고 법적 부부 맞아요. 그쪽은 혹시 영화 제작사 대표님? 네? 영화 제작사 대표라뇨.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저처럼 우연히 연극을 보러 갔다가 남편을 만난 학생이었고 저처럼 팬심으로 연락을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집이 부자여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고 했죠. 저와 그 여자는 서로의 얘기를 들으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학로 공연장에서 연습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같이 대학로를 향했어요. 그리고 공연장으로 가보니 남편은 없더군요.
다른 배우분에게 물어보니 손님이 와서 잠시 이 앞에 카페에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페로 가보았는데 거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카페에서 남편은 또 다른 어떤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둘이 어찌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모르는 것 같더군요. 서로 자기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뭔지 싶고 남편의 뒤통수가 보이자마자 저는 사정없이 내려쳐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인 줄 모르고 욕을 하며 돌아봤고 저와 그 여자를 보고는 엄청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당신들 뭐해요? 자기야 괜찮아? 라며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고요. 소리 지르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저는 나 이 남자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여자는 이 남자 여자친구고 당신도 이 남자 여자친구지? 참나. 야, 이 새끼야. 너 대체 뭐하는 새끼야? 라고 소리 질렀고 주변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같더군요. 평소 창피함을 잘 느끼는 편인데 이 순간만큼은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창피하지도 않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다 오해를 하며 일단 진정하라고 했지만 웃기게도 그 말을 듣고 날뛴 건 제가 아니라 그 남편의 여자친구들이 무슨 오해냐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왠지 그냥 끼어들기도 싫더군요.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가 저런 인간이 좋다고 만나서 연애하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구나 싶었죠. 그동안에 내가 쏟아부은 마음과 돈들까지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오만 창피함과 폭행까지 당한 남편은 그동안에 본인이 행했던 만행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이놈은 계속 단역배우를 하면서 여자 등골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놈이었더라고요. 저와 같이 살기 전에 옥탑방 선배라는 돈도 알고 보니 그 당시 만나고 있던 여자 집이었고 저랑 만나다 보니 돈도 잘 쓰고 집도 있다고 하니까 그 여자 버리고 절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월급도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고 해서 더 돈 많은 여자를 찾은 거라고요. 그래도 혼인신고까지 한 저를 제일 사랑하긴 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냥 저놈의 의식의 흐름이 너무 웃기더군요. 그렇게 그곳에서 영상 촬영한 한 분에게 그 영상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촬영해서인지 그분은 쉽게 넘겨주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돈 많은 여자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즐겁게 보내라고 두곤 그 길로 기놈이 있던 공연장으로 갔고 그곳에 계신 배우분들과 제작자분들에게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눈물이 정말 났던 게 아니고 저도 연기 조금 해봤네요. 그렇게 그놈은 그곳에서 배우 생활 못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이혼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이 그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집에도 돈이 없고 지놈도 돈이 없지만 뭐 그놈 여자 후리는 기술은 있을 테니 꼭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있는 그 바닥도 생각보다 좁디 좁은 곳이라서 아마 배우 생활을 계속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생각도 없고요. 현재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성급했던 제 자신이 너무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제 인생을 만들어버린 이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